서울 잠실체육관. 대한민국을 울리고 웃긴 남자. 국민 트로트 가수 장윤복의 마지막 콘서트 날이었다. 콘서트 이름은 고맙소 대한민국. 30년 무대 인생의 마지막 인사였다. 전석은 20초 만에 매진되었다. 이제 무대보다 더 뜨거운 곳은 그림자 속 안표시장. 그 중심엔 전설적인 안표상 김대장이 있었다. 정체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국 콘서트 티켓의 절반은 그가 쥐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김대장에게도 아무나 넘볼 수 없는 티켓이 하나 있었다. 무대 바로 앞 1번 좌석. 그날 그 앞에 나타난 한 소년. 중학교 1학년 민재였다. 말은 없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민재가 내민 건 낡은 CD 한 장. CD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장윤복 미공개곡 아버지의 노래. 그 곡은 민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만든 곡이었다. 민재는 그 노래가 장윤복의 목소리로 무대에서 울려 퍼지길 바랐다. 하지만 김 대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티켓은 감정이 아니라 돈으로 거래된다는 듯이. 민재는 돌아서려 했고 그때 김 대장이 CD를 집어들었다.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이 곡 어디서 난 거냐고. 민재는 말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윤복과 잠깐 함께 일한 작곡가였다고. 데뷔 초에 같이 작업하다가 사고로 떠나셨다고. 그 순간 김 대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조용히 말했다. 그분 내 친구였다. 김 대장은 알고 있었다. 그 노래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묻힌 사연을. 그리고 그 친구가 장윤복의 데뷔곡 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아끼던 1번 티켓을 꺼내 민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날 밤 장윤복은 무대에서 관객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제게 음악을 처음 가르쳐준 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지금 이 무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윤복은 기타를 들고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대 위는 조용했고 관객들도 숨을 죽였다. 민재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안표시장은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김 대장은 사람들 모르게 그 CD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넣었다. 20여 년 전 김 대장은 단순한 안표상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작은 음악 기획사의 매니저였고 그 기획사에 막 데뷔한 무명 트로트 가수가 있었다. 그가 바로 장윤복. 그리고 그 옆에서 곡을 쓰던 작곡가 민재의 아버지. 이름은 민성우. 두 사람은 함께 무대를 꿈꾸며 밤새 노래를 만들고 연습했다. 하지만 기획사는 열악했고 투자자는 조급했다. 당시 기획사 대표는 새로운 히트곡이 필요하다며 성우에게 어느 날 곡을 빨리 넘기라고 재촉했다. 성우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곡, 바로 아버지의 노래를 보여주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곡은 아직 미완성이었고 성우는 자신이 직접 가사를 다듬고 윤복의 감정에 맞게 완성하고 싶어 했다. 대표는 그걸 무시하고 곡을 몰래 다른 작곡가 이름으로 바꿔 다른 가수의 앨범에 올릴 계획을 세웠다. 성우는 반발했고 밤늦게 기획사와 싸움이 벌어졌다. 그 다음날 성우는 집을 나서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됐지만 김 대장은 의심을 버릴 수 없었다. 성우의 노트북은 사라졌고 아버지의 노래는 발표되지도 않았다. 장윤복은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 못한 채 성우가 죽었다는 사실에만 슬퍼했다. 그 이후 김 대장은 기획사를 나와 안표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겐 하나의 집착이 있었다. 언젠가는 그 노래가 다시 세상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CD를 들고 나타난 소년 민재. 그 아이의 눈빛에서 김 대장은 성우를 보았다. 20년 전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사람.
콘서트 날 이후 김 대장은 민재를 찾아갔다. 민재의 엄마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오랫동안 지내고 있었고, 민재는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었다. 김 대장은 그런 민재를 보니 가슴 한켠이 시웠다. 김 대장은 아무 말 없이 민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비싼 학원도 거창한 연습실도 없었다. 낡은 노래방 기계의 허름한 창고뿐이었다. 민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의 창법, 감정선, 발음까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장윤복도 전화로 말한다. 그 아이 성우하고 똑같이 부르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김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 오래된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민재는 어느 날 김 대장의 방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다. 낡은 카세트 안에는 20년 전 한 무명의 작곡가와 장윤복이 함께 연습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화면 속 남자가 민재와 똑 닮아 있었다. 민재는 김 대장에게 물었다. 김 대장님은 왜 저를 가수로 키우는 거예요? 김 대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너한테 빚이 있어. 내 아버지한테도 그 노래한테도 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김 대장은 민재를 TV 음악 경연에 내보냈다. 그곳에서 민재는 아버지의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곡해 불렀다. 방송 직후 영상은 퍼지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이 곡 장윤복의 미공개 트랙 아냐? 작곡자는 누구야? 왜 이 목소리? 나 찍지? 결국 기획사, 관계자, 기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민재는 최종 결승 무대에서 그 노래, 아버지의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난 뒤 장윤복이 등장했다. 이 노래의 진짜 작곡자는 제 친구였고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관객은 숨을 죽였다. 장윤복은 민재의 손을 들어 올렸다. 오늘 그 이름이 다시 울렸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고 민재와 장윤복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김 대장은 공연장 밖 벤치에 앉아 주머니 속 CD를 꺼내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는 CD를 조용히 성우의 유골함 옆에 놓아두었다. 이제야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켜게 됐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안표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무대 뒤의 마지막 조율자였다. 어떤 노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노래의 주인은 늘 목소리를 따라 돌아온다.